샬롬 인도네시아에서 이부사라로 불리우는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앙계 1호로를 지금 이제서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인요한 소장님이라고 MK 선교사 자녀분인데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신앙계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 고향은 순천, 내 영혼은 한국인입니다. 제목부터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커다란 키에 파란 눈, 금빛 머리칼, 겉모습은 전형적인 서양인이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라도 순천 촌놈 인요한입니다라고 밝히는 그는 의리와 인정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한국인이자 미국인이다. 순천을 우주의 중심으로 하고 생각하는 그는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대부분을 전남 순천에서 보냈다. 순천에 계신 분은 알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수련회 생활을 거쳐 1991년부터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형 앰뷸런스와 응급구조 시스템을 한국에 최초로 도입하고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해 북한에 29차례나 다녀오는 등 선교사의 후손으로서 오늘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다. 이 부분이 마음에 굉장히 와닿네요. 아따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앞에 순천에서 올라오신 목사님하고 얘기가 좀 길어져 버렸소. 약속 시간을 조금 넘겨 만난 인요한 소장이 사투리가 섞인 유창한 한국말로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저는 여기 자완말을 조금밖에 못하거든요. 굉장히 반성이 되네요. 여기 국제진료센터에서 91년부터 장기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이 4명이었는데 현재는 50명이 넘습니다. 한 해 외국 유학생 3만 명, 외국인 6만 명이 우리 병원 국제진료센터로 찾아옵니다. 점점 그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 요즘에는 해외 환자분들에게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 소장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이다. 2012년 특별규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 인요한 소장의 선대는 한국을 자신의 목숨만큼 사랑하신 분들이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다. 선교사 후손입니다. 호남 기독교 선교의 아버지 유진벨 선교사가 그의 진외 증조부이며 22살의 나이에 한국에 와 48년 동안 의료와 교육 선교 활동을 한 윌리엄 린튼 선교사가 할아버지, 군산에서 태어나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6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휴 리튼 선교사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6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와. 19세기 말 미국 장로교는 선교지 분할 정책에 따라 북장로교 측은 조선 땅에 북쪽 지역, 남장로교는 남쪽 지역을 맡았다. 북장로교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해 서울에서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고 남장로교는 유진배 선교사에게 호남 지역 선교를 맡겼다. 유진배 선교사는 목표의 정명학교, 영흥학교, 광주의 순일학교, 수피아 여학교, 목포 프렌치병원, 광주 기독병원을 세우는 산파 역할과 수많은 학교를 세웠다. 그 무렵에 멀리 애틀란타에서 한 청년이 한국 선교사로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할아버지 윌리엄 린튼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선교의 피가 흐르는 그런 집안입니다. 조지아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할아버지는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22살 때인 1912년에 한국에 들어와 주로 전주, 익산, 군산 등에서 선교 및 교육 사역을 펼쳤습니다. 1922년은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유진벨 선교사를 만나러 한국에 돌아온 그의 딸 샤롯 벨이 유진벨과 일하던 청년 윌리엄 린튼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한국 땅에서 이루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교지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들은 곧 결혼했고 할머니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정착하기로 하셨지요. 그의 할아버지를 비롯한 초기 교회 선교사들은 근본적으로 한국을 강점한 일본의 비판적이었다. 거기에 더해 기독교계인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양립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갈등의 씨앗이 있었는데 바로 신사참배 문제였다. 신사참배를 수용하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거부하지 않으니 학교가 문을 닫을 판이었다. 참 힘든 상황이죠. 당시 신흥학교 교장에 재직 중이었던 할아버지 윌리엄 린턴도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눈물을 머금은 채 1937년 신흥학교를 자진 폐쇄시키셨다. 결국 남장로의 선교부 산하 10개 학교가 호남 지방에서 교육을 실시한 지 38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고 선교사들은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선교 추방 명령이죠. 그리고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38년을 했는데 그 선교를 했던 모든 학교가 문을 닫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할아버지도 1940년 11월에 한국을 떠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 총독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바로 학부모들이었습니다. 그냥 신사참배를 하지 왜 학교 폐쇄를 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느냐고 항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엄마들 참 대단해요. 그 교육열이 신학열로 바뀌었으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다행히도 5년 후 한국은 감격적인 해방을 맞는다. 추방당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향했다. 1946년 11월 신흥학교가 복교되면서 할아버지는 교장직을 다시 맡아 독립된 한국을 위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전주에 기존 여학교를 둘러보시던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화장실 이전 공사였어요. 일제시대 학교에 있던 신사터 자리에다가 공중 변소를 옮겨 놓으신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 뒤끝 있어요. 선교 신사참배 반대하는 바람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신사참배했던 자리에다가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어쨌든 하여튼 재밌네요. 학교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화장실을 떡하니 자리 잡게 되었지요. 신사터에다가 똥통을 얹어 놓음으로써 할아버지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신사참배에 유쾌한 복수를 하셨어요. 이후 할아버지는 대전 지역에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데 헌신하셔서 지금의 한남대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인유한 소장의 아버지 휴 리튼은 1926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났습니다. 휴 리턴 역시 현대 한국의 굴곡 많은 역사를 온몸으로 체험했는데요. 신사참배 문제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추방당했을 때 휴 리튼은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해군 장교로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했었고요.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어스킨 대학과 프린스턴 신학대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해군 장교로 복귀해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다. 이후 1953년 한국에서 전역을 했다. 너무 감격스럽지 않아요? 뭐가 아쉽다고 한국 전에 참전을 합니까? 도망가기에 바쁘지요. 참 진정한 선교사인 것 같고 눈물 나네요. 선교 30년 했는데 저는 아직 이런 거는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IMF 겪고 자카르타 폭동 겪고 지금 코로나 겪는데 이분은 전쟁까지 참여하는 것 같이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그랬네요. 진정한 선교사였네요. 전쟁 후 아버지, 어머니 로이스 린튼과 세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맡게 된 선교지는 순천이었죠. 그때가 1954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아버지는 남해안 지역 시골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600곳이 넘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항상 검정 고무신을 애용하면서 섬 지역을 순회하며 선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순천 기독재활원과 요양소를 세우는 등 의료 활동에 적극적이셨습니다. 형들이 폐결핵에 걸린 이후 결핵 퇴치 사업에 열심을 기울이셨고 북한에도 다녀오셨죠. 이렇게 선교에는 막을 사람이 없어요. 보통 자녀가 폐결핵에 걸리면은 요양한다고 귀향을 하잖아요. 귀국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어머니 선교사님은 결핵 퇴치 사업을 했대요. 치고 나간 거예요. 돌파하고 나간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돕는 걸로 오히려 승화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닮아야 되는 선교 그 영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더 귀한 사역으로 승화시킬지 이 시간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이름은 짠이. 인요한 소장은 1959년 12월 8일에 전주의 예수병원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사역하던 순천으로 옮겨져 자랐다. 우리 형제는 5남 1녀입니다. 오, 6남매. 어머님이 그 열악한 한국에서 6명의 자녀를 낳으셨네요. 어우, 너무 대단해. 둘 낳는데도 너무 힘들었는데. 셋은 미국에서 데리고 들어왔고 셋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큰형 데이비드 린트는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했고 둘째 형 스티븐 린트는 유진벨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1990년대 초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통역경 고문으로 5년 동안 북한에 드나들면서 김일성 주석을 3차례나 만났습니다. 이후 북한 의료 지원 일을 주도하면서 북한 결핵 퇴치 사업에 앞장을 섰습니다. 셋째 형 제임스 린트는 건축가로 북한 선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쳤고 유일한 누나인 마리아 린트는 전업주부로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좋아해 자식을 11명이나 낳았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창세기의 그 명령을 정말 잘 순종한 가족입니다. 엄마는 6명, 딸은 11명. 어우, 대단하네요. 미국에 살고 있는 넷째 형 앤드류 린트는 금융계에서 일했고 제가 막내입니다. 어린 시절에 인류하는 엄청난 개구쟁이로 동네에 유명했습니다. 어른들은 파란 눈 아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자기들끼리 의뢰 한두 마디 나누었습니다. 아따 이놈 미국놈 같은디 떼떼옷을 입어본 게 솔찬히 이쁘구만이. 얌전히 있으면 예쁘다는 소리나 듣고 말 텐데 어린 인류아는 참지 못하고 꼭 말대꾸를 했다. 그가 버릇이 없어서라기보다 자신을 다르게 보는 게 싫어서 그랬다. 이놈이 뭐여? 내 이름은 짠인디. 그러면 어른들은 허허 웃다가 머리에 꿀밤을 먹였다. 어허 이놈 봐라 한국말을 잘하네. 근데 요놈이 어른한테 막 대드네. 그 당시에 사람들과 친구들은 저를 부를 때 짠이라고 불렀어요. 미국 이름 존의 전라도 버전으로 짠이 된 것이죠. 원래는 미국 이름 존인데 한국 버전으로 짠이 됐대요. 여름이면 동천에서 물장구 치고 고기 잡고 가을에는 앵두, 수박, 감도, 서리에 먹기도 했습니다. 겨울이면 쥐불놀이에 고드름 따먹고 친구들과 칼싸움하며 놀았지요. 한 친구네 집이 건어물 가게를 했는데 그 시절 오징어와 멸치를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아이였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는 소중한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함께 놀던 순천 친구들을 만나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매우 즐겁다. 이렇게 MK로 자라면서도 구김스럽게 그의 고백은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아이였대요. 풍족하게 마음이 부자인 그러한 인요한이었습니다. 짠이었습니다. 그가 의사가 된 계기도 순천에서의 추억에서 비롯됐다. 어머니가 결핵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다. 또 어린 시절 다친 염소들을 치료소로 데려온 할아버지 한 분이 어린 인요한에게 질문을 했다. 짠이야, 아픈 동물들이 불쌍하냐? 야, 불쌍해 보이지라. 그런데 사람은 더 안 불쌍하냐? 의사가 되는 것이 어떠냐?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다. 그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연세대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다. 의학 공부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한국사와 한자는 정말 어려웠지요. 나중에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볼 때 막막했습니다. 몇몇 과목 시험 문제에 한자로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 전공 서적은 안 보고 한자 공부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 일주일 후 학과장님이 저를 불러서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날아갈 듯이 기뻤죠. 그리고 곧바로 미국에서도 의사 자격을 얻기 위해 뉴욕으로 갔어요. 미국에서 4년간 의사로 일했어요. 미국 생활에 적응했지만 고향 순천이 눈에 어른거렸죠. 게다가 미국에서는 김치를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려서부터 순천에서 순천이 고추장도 유명하고 김치도 맛있는데 그 김치 맛을 잊을 수가 없었나 봐요. 인류한 소장은 최초의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 보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의 아버지 사고와 관련된 슬픈 사연이 있다. 1984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나쁜 소식은 없었을 거예요. 급히 순천으로 내려갔어요. 아버지는 당시 짓고 있던 교회 건축에 쓰일 자재를 싣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음주운전을 한 관광버스가 들이박아 차에서 튕겨나갔다고 해요. 의식불명 상태였고 의사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요. 당시 순천에는 앰뷸런스가 없었어요. 와, 그 당시에 1984년에는 우리나라도 순천 같은 도시에 앰뷸런스가 없었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광주 기독병원으로 가는 중에 아버지는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금만 같아서도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안 잃죠. 저는 그때 한국의 응급의료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입니다. 엄마는 자기 자식이 폐결핵에 걸리자 한국의 폐결핵 퇴치를 결심했고, 우리 인류한 선교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그 앰뷸런스가 없어서 돌아가시자 한국형 앰뷸런스, 응급의료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고 또 맞았고 앞으로 맞을 모든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온 힘을 기울여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었고 이를 널리 보급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우리 가족과 순천 일대 교인들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훗날 우리나라의 응급체계의 기틀이 다져진 것을 생각하면 이 또한 하나님이 또 다른 소명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겪는 막다른 골목, 우리가 처한 불행,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오히려 그거를 돌파하고 뚫고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하라. 인류한 소장은 평소 부모님을 제외하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손양원 목사를 꼽는다. 손양원 목사의 삶의 교훈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류한 소장은 선교사의 자녀로서 자신이 가장 재능과 기술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4대에 걸쳐 한국의 복음을 전하고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의료, 교육 사역을 펼쳐온 린튼 가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선교 30년을 했다고 하지만 이걸 읽으니까 참 부끄러운 게 많네요. 때로는 어려움이 싫어서 도망가려는 생각도 했고 일부러 피하기도 하고 눈을 감기도 하고 안 들은 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30년인데 앞으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더욱더 우리 신앙의 선배들, 훌륭한 선교사 선배들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주일인데 또 이렇게 신앙기가 뒤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선배 선교사, 지금 현존하는 선교사, 지금도 한국을 너무도 사랑하고 한국에서 많은 일을 펼치고 요즘 인류한 딸이 또 유튜버가 돼갖고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딸도 또 아버지와 같은 성품과 또 굉장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선교사 일대지만 저희 자사 손손 저희도 인류한 가문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선교에 계속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랑 같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같이 성장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성장합시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이부사라로 불리우는 김혜경 선교사였습니다.